지난 2014년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대한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리며 환황해권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무역항으로서 환황해권 시대 주역이 될 것이란 겁니다. 대산항이 충남에 주는 파급 효과와 과제는 뭘까요? 취재했습니다. 한중 FTA가 협상 2년 6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13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게 된 셈입니다. 이번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한중 FTA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떠오르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거리가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2012년을 1차로 무려 14차까지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작년 6월 마침내 정식 서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국회 비준동의 등의 발효 절차만 남겨놓은 한중 FTA. 우리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주요 기관의 분석 결과 앞으로 10년간 국내 총 생산이 0.96%, 소비자 후생 146달러가 증가되며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남의 경제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남의 주요 수출국 1위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남이 상대하는 최대 무역 흑자국도 중국입니다. 우리 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자동차,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전자 등 이런 대중국 어떤 대외 수출 무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제조업들에게는 그만큼의 기회가 열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중 FTA 체결은 충남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충남은 사실 중국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충남의 전체 수출의 약 44%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하권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충남 경제의 성장이 바로 중국 경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중 FTA는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 타결로 서해안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 때문인데요. 대중국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의 항들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에는 당진, 대산, 태안, 보령, 장항에 5개의 무역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산의 항구 대산항을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앞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충청남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충청남도에 있어서 대산항은 매우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도 있고 보령항도 있고 각각의 항의 특징이 있고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만, 대산항은 화학 5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대중국 전진 항만으로서의 가장 짧은 항로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100km 갈 때 한 1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대산항은 339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라서 가장 중국과 가까이 있는 이 서산의 입지적인 여건,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만 나간다면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산항은 1991년에 개항된 충남 서산의 무역항입니다.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울산, 여수에 이어 석유화학 분야에선 전국 3위의 무역항입니다. 대산항이 갖춘 조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대산항은 평균 수심이 14m로 제한권 항만에서 제일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어 대형 선박 접안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류 흐름의 중심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 규모는 전체가 30선석입니다. 그중에서 국가부두가 4선석이고 민간부두가 26선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은 7,300만 톤이 되겠고, 주로 이제 그 화물 종류는 유화학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약 한 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대산 유화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산항의 첫 번째 강점은 서해안의 항중, 중국과 가장 가깝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용안항까지 불과 339km. 이는 서해 인천항, 평택항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조사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31개 항 중 6위입니다. 또한 석유 제품 처리 부두 증설에 힘입어 앞으로의 물동량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대중국 교류에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 진출을 위한 교도부가 즉 가장 중심이 되는 항이 대산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작년부터 중국과 FTA 체결되는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물동량은 엄청나게 더 폭증할 거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대산항은 중국 무역의 대전쟁기지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중인 물동량과 석유화학에 특화된 항구라는 점.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면제의 이익도 예상되는데 이 또한 충남이 대산항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한중 FTA 타결로 인해서 관세율이 인하 내지는 철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았던 석유화학 제품이나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해서 대산항이 절대적으로 더 유리한 그런 기회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입지적 조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물동량. 이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대산항이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해 보입니다. 14억 중국 시장과 근접한다는 것은 충남의 굉장한 기회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성장하는 중국 경제를 잘 활용한다면 충남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산항과 같은 대중국 물류 거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충남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해양수산청은 대산항의 국제 여객터미널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 6월 국제 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중국과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남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이 내년에는 이제 또 중국과 또 백길이 열리면서 여객과 물류의 이동이 훨씬 이제 많아지고 활발해지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대산항이 원래 산업항으로 출발을 했지만 여객항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인천항이나 평택항 인근 이런 항과 어떤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산항이 이러한 교류의 중심 항만으로서 무역항으로서 또 여객선의 취항을 계기로 대중국 관광객과 교류의 중심항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에서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산항. 이 무역 거점이자 여객항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충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 계획이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객터미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5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는 국제 여객선이 뜰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의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 충남도 중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이 위치한 서산시의 기대도 큽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이 건설이 되면서 중국과의 그런 백길이 열리면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이 서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의 이 발전을 견인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 여객터미널 이 건설의 가장 큰 어떤 그 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 최대 수건인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고배 이후 세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산항 부근 국도. 이곳은 커다란 화물차들이 붐비면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 길이 대산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국제 여객터미널도 완공되는 대산항은 현재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전국 6위 물동량의 항구라는 게 무색한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일단 고속도로 연결입니다. 대산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31개 국가 항만 중에 6대 항만에 속하는 이 항구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많은 자동차들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죠. 교통 문제 또는 어떤 사망 사고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도로 파손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낭비 요소가 생기고 물류의 이동이 또 그만큼 늦어지겠죠.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5년과 9년 두 차례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올랐지만 두 번 모두 탈락했습니다. 지자체에 계속되는 건의에 올해 4월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는데요. 10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계속 탈락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해 예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기준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예타를 여러 번 한 경우 잘 없거든요. 한 번에서 사업이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계속 뭐 0.5에서 6 올라갔다가 뭐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도로가 잘 없거든요. 고속도로라는 게 다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통과교통량도 많고 그런 도로인데 대산 당진은 이게 딱 끝이지. 더 통과교통이 없는 거죠. 이제 대산 당진에서 발생하는 화물차가 주로고 다른 교통량이 거기를 거쳐서 딴 데 갈 수 있는 그 교통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예비타당성 지침 기준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지금 BC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화물 차량이 전환됐을 때 그 편익은 따지면 굉장히 큰데 지금 화물 차량 전환 비율이 뭐 수용차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BC가 안 나오는 거죠. 그동안 충남도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서명하는 등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호소한 겁니다. 중앙정부한테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주민, 서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한번 세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산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향후 건설된 이후 30년간 160억 정도의 순현재 가치가 파생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자되는 비용 대비 사회적인 편익, 교통 편익을 봤을 때 사전타당성 결과에서는 BC가 1이 넘는 결과가 나왔으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산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을 전국 각지로 수송해야 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물류 비용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데 울산이 있고 여수가 있고 또 우리 서산 대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울산과 여수는 이제 국가 산단이거든요. 국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단인데 비해서 우리 서산 대산은 이제 개별 산단입니다. 각 기업들이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입지를 찾다가 보니까 대산항 주변으로 와서 둥지를 틀고 지금 현재 이제 2단계까지 와 있는데 국가 산단이 아니고 개별 산단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의 어떤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는 3대 대표 산단인 대산, 울산, 여수가 주도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울산과 여수의 도로 접근성을 보면 울산 6km, 여수 15km인 반면 대산은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류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저희들 대산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아주 저희들 물류비나 각종 전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향상이 되고 저희들은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정말 향상시켜야지 기업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로에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낭비되는 대산단지 물류 비용도 문제지만 곧 조성될 국제 여객터미널로 인한 교통량 증가 또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국도 주변의 사고 위험성입니다. 대형 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국도의 신호등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마을에 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완만하게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운전자들이 꺾지를 못합니다. 고개에서 내려다 보니까 과속을 넣는 바람에 꺾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복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네.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주민들이 이제 농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도로를 건너야만이 버스를 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네. 주민들이 건너질 못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달리는 화물차 주변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산읍 주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통과는 절실해 보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기준치인 1이 나오지 않아 탈락했던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인데 1이 안 돼도 통과돼 지원받은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PC가 낮을 경우에도 정책적 타당성 가치를 녹여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 낙후도 산업 파급 효과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정량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정책적 분석에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충남에 있는 사업들이 그런 쪽에서 정책적 타당성 조사 쪽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경향이 많은 거죠. 환황액권 시대를 맞는 충남에게 중요한 관문이 되어줄 대산항. 이를 위해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기존의 정성적인 평가 항목들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다양하게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대산 당진 그 노선만 볼 게 아니라 충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들이 구축되었을 때 그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지금 세종시도 개발돼 있지, 백제도 좀 유네스코 거기에 돼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산업 파급 효과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환황액권 시대를 앞둔 충남. 대산항과 더불어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관광과 교통 인프라 준비는 앞으로의 과제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2번의 탈락 고배를 마시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다시 선정된 만큼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충남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